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일단 49,000달러 돌파 시도를 지속적으로 해내면서 시장에는 불안감보다는 기대감이 더 커진 모습입니다. 물론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5만 달러 지지를 받게 되더라도 또다시 큰 조정이 올 수 있을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의 창시자이면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 도달 가능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플랜비의 발언입니다. 플랜비는 일단 9월이 3만 달러와 10만 달러를 결정하는 갈림길이 될 것이라고 밝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10만 달러 도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여차하면 3만 달러까지 고꾸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솔라나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시가총액 280억 달러로 폴카닷을 제치고 전체 랭킹 8위에 올라섰습니다. 한 달 만에 350% 시세 상승을 이뤄낸 결과라서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참에 자신이 보유한 이더리움을 모두 솔라나로 바꿀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유명인의 발언도 나오면서 관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에이다는 알론조 하드포크를 앞두고 이제 최종 단계에 진입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에이다 시세는 현재 3달러 저항에 직면해 있는 상황인데 여차하면 3.5달러까지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디파이와 NFT에 대한 관심은 연일 강화되는 모습이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 SEC는 디파이 감시를 위해 블록체인 보안업체와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부으면서 디파이를 잡아보겠다라는 겁니다. 이슈별로 정리를 했으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시장을 바라보시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8월 29일 오전 비트코인은 49,000달러 돌파 시도를 지속적으로 이뤄내고 있습니다. 5만 달러에서 5만 1,000달러 부근의 매물대를 얼마나 잘 소화해내면서 이 구간의 지지를 받을지 여부에 따라서 5만 5,000달러 이상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6포인트 하락해서 극단적인 탐욕 단계에서 탐욕 단계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도 탐욕 단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의 투심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단기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10만 달러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피델리티의 경우에는 플랜비의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을 근거로 5년 뒤에 100만 달러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의 창시자 플랜비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플랜비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은 크리스마스까지 10만 달러에 도달하거나 3만 달러까지 바닥을 찍을 수 있다. 9월이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10만 달러 가능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지금 파란색의 밑바닥과 정점인 빨간색 중간에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상승 여력이 더 많이 남아 있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0만 달러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급락할 가능성도 아예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을 밝힌 것으로 읽히는 부분입니다. 플랜비의 발언이 이렇게 주목을 받는 것은 최근 석 달 동안 연속해서 비트코인 월간 시세를 적중시켰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전제를 깔면서 8월에는 47,000달러 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한 게 적중했고, 9월에는 43,000달러, 10월에는 63,000달러, 11월에는 98,000달러, 12월에는 무려 135,000달러를 제시해 놓은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9월에 다소 시세가 빠질 것으로 예측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인지 플랜비는 9월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의 시니어 전략가이자 비트코인 강세론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마이크 맥글론 역시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의 상승세만 따라간다면 연내 10만 달러에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채 30년물 금리가 2% 미만을 유지하면 비트코인과 금이 강세를 나타낸다. 올 하반기에 비트코인과 금, 미국 장기 국채 가격이 동반 상승할 것이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 컨설팅 업체 마이다스 터치 컨설팅 애널리스트인 플로안 그럼즈는
연내 10만 달러 달성은 보수적인 전망이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최대 70%의 덤핑 가능성도 설명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가격이 6개월 안에 10만 달러를 기록할 수 있다. 10만 달러는 업계 대부분이 보수적으로 전망하는 가격이다. 비트코인은 10만 달러의 역사적 기록 달성에 이어서 더 많은 자금이 유입돼 급등할 수 있지만 최대 70%까지 덤핑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모로 개미 투자자들의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키우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 이더리움 킬러라는 별칭을 가진 솔라나가 눈부신 성장을 일구고 있습니다. 솔라나는 8월 29일 현재 97달러대에서 거래되면서 사상 최고치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코인마켓캡 기준 시가총액은 28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랭킹 8위를 차지했습니다. 무려 10위 안에 들어선 겁니다. 폴카닷은 11호, 유니스왑은 11위로 밀렸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디파이의 상징인 유니스왑을 이더리움 킬러라는 별칭을 가진 솔라나가 밀어냈다라는 점이 특히나 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폴카닷이 이렇게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자 CNBC 크립토 트레이더 쇼의 호스트 렌 노이너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오늘 내가 보유한 이더리움 전부를 솔라나로 바꿔서 보유할 것 같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발언이 주목받는 것은 안 그래도 솔라나가 이더리움 킬러라는 별칭으로 공격적인 성장세를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이더리움 킬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솔라나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미국에서는 프라이빗 솔라나 펀드가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최초의 프라이빗 솔라나 투자 상품입니다. 오스프리 펀드는 주요 투자자들을 위한 프라이빗 솔라나 펀드를 출시했는데 이런 상황은 솔라나 네트워크의 기본 토큰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구매 가능 대상은 공인된 투자자로 한정되는데 일반 개미 투자자는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라나는 특히 최근에 체인링크와의 협업으로도 주목받았습니다. 체인링크가 솔라나와 제휴해서 솔라나 데브넷에 4분기부터 가격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솔라나에서 디파이를 하려는 프로젝트들은 체인링크를 통해 정확한 가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고 이를 통해 앱 개발을 상대적으로 쉽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솔라나 생태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시장에 인식되면서 역시 시세 상승에 한몫을 한 이슈로 볼 수 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솔라나의 시세가 더 분출할 수 있을지 그게 참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해서 코인게이프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 솔라나가 강세 추세이긴 하지만 살펴볼 부분도 존재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코인게이프는 솔라나가 변동성이 심하고 100달러 저항선에 직면해 있는 상태라고 분석하면서 지지선은 88달러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알론조 하드포크를 앞두고 시세를 받고 있는 에이다, 카르다노의 경우에도 심리적 저항선인 3달러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8월 29일 오전 현재 에이다는 2.8달러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에이다 시세와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쉬 우페드히에는 황소 세력이 8월 23일 세운 카르다노의 사상 최고가 2.97달러를 넘어서면 3.5달러까지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하락하면 20일 지수 이동평균선인 2.29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더 깊은 조정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글로벌 금융미디어 FX 스트릿의 경우에는 에이다가 3.016달러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경우에 다음 저항은 3.477달러에 127.2% 피보나치 영역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단 3달러를 넘어서면 3달러 중반까지는 랠리 가능성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인데 알론조 포크를 앞두고 있는 만큼 그 기대감 더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카르다노 개발사 IOG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알론조 하드포크를 위한 최종 테스트넷 제안을 제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9월 12일 목표로 하는 카르다노 메인넷 하드포크를 위한 최종 단계이다. 최종 테스트넷 관련 제안은 앞으로 몇 시간 안에 적용될 예정이다. 향후 며칠 동안 우리는 카르다노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준비를 위한 확인 작업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솔라나와 에이다 등이 확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탈중앙화 금융이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SEC가 이번에는 연간 12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5천만 원 정도 규모의 계약을 맺으면서 디파이 금융 감시 작업에 나섰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포브스 보도 내용을 보면 SEC는 연간 12만 5천 달러, 5년 계약에 총액 62만 5천 달러 디파이 감시 외주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해 계약은 이미 지난 5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EC와 계약을 맺은 안체인 AI는 실리콘밸리에 거점을 준 스타트업으로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에 따른 암호화폐 거래소, 또 디파이 프로토콜, 기존 금융기관의 부정행위 등을 추적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NFT에 대한 소식도 연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IT 리서치 전문기관인 가트너가 앞으로 2년에서 10년 사이에 주목할 획기적인 기술에 NFT를 추가했다는 소식이 특히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가트너는 앞으로 2년에서 10년 동안 비즈니스와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25개 획기적인 기술 목록을 선정했는데 여기에 NFT가 포함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트너는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NFT 작품이 6,900만 달러 이상의 가격을 받고 팔렸다. NFT 기술 기반 디지털 저작물 판매는 완전히 새로운 수익화 모델 가운데 하나이다. NFT로 인해 잠재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5년 전 비트코인을 조롱했던 것처럼 NFT를 조롱하면서 시대에 뒤처지는 그룹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뭐라도 배우면서 시대적 변화를 캐치할 것인지 선택은 우리의 몫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담긴 내용들이 시장을 바라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